요즘 애들 공부 잘하는 이유 다 콘서트 먹는다던데요. 혹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만 건 이상을 치료해온 한의사가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희바름한의원 대표원장 박재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집중을 제대로 못해요. ADHD 진단까진 받지 않았지만 약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돼요. 혹은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부작용이 걱정이에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약을 먹일까 말까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내 아이 건강은 물론 공부까지 잘하게 도와줄 이야기이니 꼼꼼하게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뇌에서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또한 이건 집중해야 할 정보야, 이건 그냥 넘겨도 되는 거야처럼 전두엽이 불필요한 자극과 필요한 자극을 걸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요. 이는 전두엽 작동을 위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콘서타나 메디키넷 같은 ADHD 약물이 뇌 안에서 도파민 등의 물질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물론 집중을 방해하는 잡생각이나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주는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집중이 끊기지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DHD 약물 치료가 ADHD를 진단받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ADHD 약물의 치료 반응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집중력과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식욕 저하, 불면증, 소화불량, 틱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이런 부작용은 성장기 소아 청소년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한창 자라고 발달해야 할 시기의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닌 성장과 발달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성적을 얻고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과연 그 선택이 정말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더불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6세 미만이라면 약보다 먼저 행동치료를 우선하는 게 기본 지침입니다. 과제를 작게 쪼개서 시작하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ADHD 아이들은 뇌 안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집중 자체가 힘든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수학 숙제 하자, 논술 글쓰기 하자, 이런 과제는 너무 크고 무거운 과제입니다. 시작 버튼조차 아예 눌리지 않는 거죠. 이때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쪼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수학 문제 반쪽만 풀기, 딱 5분만 집중해 보기처럼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10분, 15분, 20분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아이네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또한 타이머처럼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흥미를 느끼거나 비교적 쉽게 느끼는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ADHD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순간 집중력은 굉장히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흥미가 있는 일에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지만 관심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집중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를 시작할 때도 어려운 단원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단원, 그리고 쉬운 단원으로 공부를 시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공부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허들을 낮춰주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땐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로서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 뇌와 몸의 균형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치료에 접근하는데요. 해당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면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방 지치고 머리가 쉽게 피로해지며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부족한 유형. 둘째,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고 분노 조절이 어렵거나 화병이 있는 유형. 세 번째는 불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서 전반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맞춤 한약 처방을 통해 뇌의 컨디션을 서서히 끌어올려주면 학습 능력 및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 좋은 몸의 자세를 바로잡는 교정치료로 ADHD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이의 엉덩이 모양으로도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독 자폐나 ADHD가 있는 사람들에게 골반 전방 경사가 많다,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자세로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오래 앉아있지 못하거나 목이나 어깨 쪽이 너무 자주 뭉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거나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쉽게 컨디션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는 두개골부터 턱, 척추, 골반까지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브레인 바디 밸런스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된 신경막의 긴장을 손으로 풀어주면 뇌와 척수를 감싸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뇌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골반과 목뼈를 바로잡고 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도 훨씬 안정됩니다. 이렇게 뇌와 몸의 긴장이 함께 줄어들고 자율신경도 안정되면서 계속 긴장 모드를 유지하던 아이의 뇌도 차분한 집중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본 체력이 좋아지고 약 없이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DHD 약물의 원리 및 다양한 부작용부터 약 없이도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공부 방법과 다양한 치료 방법 중 하나로서 한의원의 맞춤 한약 처방 및 브레인 바디 밸런스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ADHD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아직 진단은 아니지만 집중력 저하로 걱정이 많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오늘 알게 된 정보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이를 위한 현명한 결정,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바름한의원 대표원장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